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1회 입양 진실의 날 국제 컨퍼런스 사회를 맡은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의 최용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국내 입양인과 친생가족 그리고 미혼모 단체 등 입양 진실의 날 연대 단체는 지난 5월 11일을 입양 진실의 날로 선언하고 오늘 2020년 9월 9일 제1회 입양 진실의 날 국제 컨퍼런스 입양 정의를 말하다 기록과 정체성을 개최합니다. 이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줌 웨비나와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전환하여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9년 동안 미혼모, 한부모, 해외 입양인 및 권리 옹호 단체들은 5월 10 옹호 단체들은 싱글맘의 날을 기념해 왔습니다. 마침내 정부는 2019년 매년 5월 10일을 한부모 가족의 날로 제정을 하였고 그 이유는 아동을 원가족에서 양육하는 것이 입양보다 우선이라는 정책 의지를 담았습니다. 연대 단체들은 이를 입양 싱글맘의 날 운동의 성과로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부터 5월 11일은 입양 진실의 날로 재명명하여 입양인들의 삶에 깃든 목소리와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국제 컨퍼런스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1회 입양 진실의 날 국제 컨퍼런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기조강연 일부, 기록과 정체성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입양인 당사자 5명의 증언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2부에는 입양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하다라는 주제로 2명의 발제자가 발제를 하시고 2명의 발제자가 정체성과 입양 제도에 관한 발제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3부에서는 5명의 입양인 당사자와 다양한 전문가를 모시고 오늘 컨퍼런스 주제에 대한 종합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폐회사로 이 행사를 마치게 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온라인 줌 웨비나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번 컨퍼런스에서 전 세계 15개국 이상에서 210여 명이 참여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제2회 진실의 날의 국제 컨퍼런스 개회사를 위해 입양인들과 함께하고 또 권리 옹호를 함께하고 계신 뿌리의 집 김대현 목사님께서 개회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김대현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뿌리집 대표 김도현 목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래 이 컨퍼런스는 지난 5월 11일에 열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코로나19 사태로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비대면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어려움을 무릅쓰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드릴 말씀은 누가 이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해외 입양인 당사자들, 국내 입양인 단체, 친생가족과 미혼모 당사자들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 당사자들과 함께 해온 시민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또한 이 컨퍼런스의 개최에 공감하여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님, 서영교 의원님, 강병원 의원님, 최종윤 의원님 등 4분의 국회의원님께서 공동 주최를 해주고 계십니다. 4분의 국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일에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그리고 함께 해주고 계신 정춘숙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컨퍼런스는 Family for Every Child의 재정 후원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Family for Every Child는 아동 권리를 위한 비영리 국제 단체이며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40개 회원 단체를 두고 있는데 저희 뿌리의 집도 이 기구의 회원 단체입니다. Family for Every Child의 CEO 아만다 그리피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개최 배경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5월 11일에 이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5월 11일이 입양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입양의 날은 정부와 입양기관들과 입양 부모들이 중심이 되어 입양 활성화의 깃발을 높이 드는 방식으로 기념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대단체들은 국가가 제정한 입양의 날이 입양인과 입양부모와 친생부모, 즉 입양 3자의 삶이 고루고루 조명되는 날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입양의 날이 해외 입양인들과 미혼모들과 친생가족들의 이별과 상실의 경험에 공감하는 날, 나아가 그 아픔을 치유하고 제도적 흠결을 혁신하는 날이기도 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정부가 제정한 입양의 날의 사업 범주에는 해외 입양인과 친생가족 혹은 미혼모 가족의 인권의제를 제기할 담론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1년부터 작년까지 9년 동안 이 날을 싱글맘의 날로 명명하고 기념해 왔습니다. 싱글맘, 특히 미혼모들이 용기를 내어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정부는 2018년 아동을 원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이 입양보다 우선이라는 정책적 의지를 담아서 입양의 날보다 하루 앞선 5월 11일 한부모 가족의 날로 제정하고 2019년부터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혼모의 양육 환경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언론을 비롯한 사회의 다양한 층위에서도 미혼모에 대한 인식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와 같은 변화의 흐름을 지난 9년간의 싱글맘의 날 운동의 성과로 이해하고 싱글맘의 날을 기념하는 일을 지난해로 마감을 했습니다. 대신 올해부터는 5월 11일을 입양진실의 날로 지키기로 하고 입양진실의 날 선언문을 지난 5월 11일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컨퍼런스의 주제는 입양 정의를 말한다. 기록과 정체성입니다. 입양인들에게는 진실에 기초한 출생 기록과 입양 보내어지기 전 생애 초기의 가족관계에 대한 국가의 기록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이 기록은 민간의 손에 의해서 생산되거나 관리되는 기록이 아니라 반드시 국가의 공적 기록이어야 하고 국가에 의해서 생산되고 서비스가 제공되는 그런 기록이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입양인들에게는 자신의 존재의 일부이며 자기의 통전성을 구성해가는 삶의 여정에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러나 2011년 입양특례법이 개정되기 전 60년 동안 한국의 입양은 공공의 직무가 아니라 민간 입양기관의 사업 혹은 산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일어난 핵심적인 문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아 만들기고 다른 하나는 사실상의 대리 입양이었습니다. 고아 만들기가 송출국인 한국의 법제적 입양 실천이었다면 사실상의 대리 입양은 수령국의 법제적 실천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반인권적 법제가 입양인의 기록 부실을 야기했고 입양인들의 정체성 구축 과정 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이러한 반인권적인 법제와 입양 실천은 심지어 입양인들이 한국으로 추방당하는 비극의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이 컨퍼런스에 이루어지는 증언과 발제와 토론을 통해 입양인들의 기록과 정체성의 권리에 관한 깊이 있는 성찰이 이루어지고 이에 관련된 국가들의 책임이 규명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컨퍼런스 개최를 위해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야기, 즉 사적으로 간직하고 보호해야 할 존엄한 생의 일부를 이 자리로 가지고 나와서 나누어 주실 입양인 당사자님들께 특별한 존경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저는 역사 변혁의 힘은 바로 당사자들의 목소리로부터 나온다고 믿습니다. 또한 발제자 여러분들과 토론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동시 통역을 맡아주시는 에키코리아에게도 감사드리고, 지난해부터 이 컨퍼런스 개최를 위해서 함께해 주신 모든 연대 단체들의 대표들과 실무를 담당해 주신 우리 뿌리 직원들과 오늘 기술 지원을 해주시는 i엑스코의 기술 지원팀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컨퍼런스가 여러분 모두에게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세상 한가운데서도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안전과 평화가 깃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개회사 감사드립니다. 이 행사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아주 정확하게 잘 목사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행사를 아주 오랫동안 9년 동안 싱글맘의 날도 함께 진행을 하셨고, 또 입양 진실의 날을 함께 진행하시면서 많이 함께 진행해 주신 단체들에서 환영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먼저 친생 모임인 진실의 자리에 전현수 대표님과 이어서 사단법인 한국면모가족협회 김도영 대표님의 환영사를 이어서 듣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첫 번째 엄마들의 모임인 진실의 자리 더 루스테이블의 전현숙 대표입니다. 삶은 늘 우리에게 변수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장되기도 하고 호기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리라 여겼던 지금의 시간 역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변수를 만나고 싶고 또 만져보고 싶고 가고 싶고 마음껏 이야기 나누고 싶었던 일들을 제한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실 자녀를 입양 보낸 첫 번째 엄마들은 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건강한 건지, 만날 기회를 잃게 되는 건 아닌지, 미안하다는 말을 영영 못하게 되는 건 아닌지, 다시 꼭 한번 만져볼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 버릴까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처럼 입양인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있어서 이런 걱정을 덜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만든 입양 진실의 날은 첫 번째 엄마들에게도 중요한 날입니다. 성장한 입양인들과 소통하고 배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성장을 원합니다. 첫 번째 엄마들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보낸 시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도 자녀를 위해서도 좋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뱃속에서 10달 동안 한 팀이었던 경험을 되새기며 아이가 성장해서 어른이 된 것처럼 첫 번째 엄마들도 성장하겠습니다. 아프지만 반드시 치러야 할 일입니다. 첫 번째 엄마들의 삶의 큰 변수였던 입양이라는 숙제를 피하지 않고 맞서보려고 합니다. 더 이상 사회의 눈초리에 주눅들지 않고 진실을 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엄마들의 출발점이 모두 같을 수는 없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는 단 한 사람의 첫 번째 엄마의 용기가 다른 첫 번째 엄마들에게 마중물이 될 것을 믿기에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성장의 자리에 먼저 손 내밀어준 입양인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엄마의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 김도경입니다.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 역사적인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 9년간 해외 입양인, 미혼모 단체들, 그리고 그들의 활동을 지지하는 단체들은 싱글맘의 날을 진행해 왔습니다. 입양보다는 혼자라도 양육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궁극적으로 해외 입양을 중단하자는 의미가 깔려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한국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활동이었습니다. 올해부터는 5월 11일을 입양 진실의 날로 선언하고 이제는 해외 입양인들의 이야기를 초점을 맞춘 활동을 시작합니다. 해외 입양에는 아직 청산되지 않은 과거와 파헤쳐져야만 하는 가슴 아픈 진실들이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과거는 잊고 이제 앞만 보고 가자 하면서 과거를 청산할 수는 없습니다. 입양 진실의 날에는 국가와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아이를 보내야만 했던 수많은 어머니들의 이야기, 그리고 어디로 보내주는지 누구한테 가는지도 모르고 거짓 서류와 함께 입양되었던 수많은 해외 입양인들의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애도하고 사과하고 이제는 잘못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더 이상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마치 다른 선진국들보다 우수한 것 같이 들떠 있지만 자기 아이를 키우고자 하는 여성과 그들의 아이도 보호하지 못하는 나라는 결코 선진국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코로나 사태로 올라간 국격만큼이나 어울리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두 분 환영사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은 이 컨퍼런스를 위해서 재정을 포함하여 해외 입양 이슈를 전 세계에 공유할 수 있게 지원을 아껴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영국에 있는 Family for Every Child의 대표이신 아만다 크리피스의 따뜻한 축하 영상이 도착해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Honored guests, I'm the CEO of Family for Every Child, Amanda Griffith. 안녕하십니까. 저는 Family for Every Child CEO 아만다 그리피스입니다. 이 국제 컨퍼런스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뵙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속해져 있는 Family for Every Child는 특히 공적 기로의 중요성과 그리고 이에 대한 문제를 위해 계속해서 저희가 인권의 기본권을 더 옹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시민사회 단체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함께 일하고 있고 특히 저희는 이 한국에 있는 뿌리집과도 같이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해외 입양된 16만 명의 입양인들의 문제를 집중 조명을 해보고 한부모 지원이나 또 국내 입양에 필요한 것과 같은 이 현지 대응에도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합을 통해서는 뿌리의 집은 이 중요한 주제를 국제적인 가시성을 가지고 전 세계의 해외 입양인들의 삶에 영향력 있게 제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Family for Every Child 계속해져 있는 기간은 모든 정부의 아동 복지 프로그램이 가정에 투자하는 것을 바로 최우선 과제로 두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입양 관행에 대한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요구를 지지하며 이 위원회가 입양의 경험이 있는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의 문제에도 참여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Family for Every Child는 바로 입양인과 그들의 또 원가족을 포함한 한국의 입양인 커뮤니티와 연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또 이 모든 이 원가족을 포함해서 한국인 입양인들의 문제들을 같이 지원을 하고 있고 입양 진실의 날 선언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희망컨대 오늘 컨퍼런스가 생산적일 뿐만 아니라 많은 의견들을 같이 겸허히 경청을 해서 실제적인 행동과 또 권고사항을 만들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힘든 시기에 여러분들 모두 안전과 또 건강한 삶을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자리를 만들 수 있게 해주신 패밀리 포 차일드 에브리 차일드 아만다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자리에서 해외 입양인들의 목소리를 이 세상에 많이 공유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또 우리나라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국회의원 분들의 관심과 참여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네 분께서도 함께 공동 주최를 해주셨는데요. 가장 먼저 이 컨퍼런스에 힘이 되어 주시기도 하시고 과거에도 싱글맘의 날에 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님을 영상으로 연결해서 축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용인시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입니다. 입양의 정의를 말한다. 기록과 정체성, 입양 진실의 날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도현 뿌리의 집 대표님을 비롯해서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입양인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애써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입양인들이 5월 11일을 올해 처음으로 입양 진실의 날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5월 11일은 그동안에 입양의 날, 싱글맘의 날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왔는데요. 이런 명칭 변화에서 입양에 대한 우리의 인식의 변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입양 진실의 날은 외면받고 있는 수많은 입양인 당사자들을 드러내고 그들의 삶에 주목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시작이 된 새로운 운동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은 1958년부터 2016년까지 60여 년간 한국에서 해외로 보내진 입양 아동이 총 17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인권의 문제죠. 아이들이 국가와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민간기관에 의해서 대규모로 해외로 보내진 문제도 반인권적이지만 뿐만 아니라 이후에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이방인들이 한국에 남아있는 가족을 찾으려고 하다가 출생에 관한 부실한 기억 때문에 또 다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하시는 분이 바로 그런 분인데요. 이 미국 입양인 로이 조이팍 씨는 입양 기록에 근거해서 친어머니를 어렵게 찾았고 가깝게 지내왔는데 이후에 DNA 검사를 받아서 가족이 아님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너무나 비극적인 일입니다. 이번 컨퍼런스로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입양 기록이 어떻게 훼손됐고 또 이 때문에 입양인 당사자들의 권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가를 직시하고 귀 기울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입양인의 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입양인의 기록과 정체성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 제도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정부의 책임을 환기하고 기록 접근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한자리에 모이지 못했지만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화면을 통해서 지켜봐 주시는 또 우리 발제자, 토론자, 내외 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이 입양의 정의를 말하고 기록과 정체성을 찾는 그날까지 저도 국회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춘숙 의원님 축사를 듣고 나니까 좀 더 많이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꼭 연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축사는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최종윤 국회의원님과 과거 싱글맘의 날에 함께 해주셨고 입양 진실의 날에도 함께 해주시는 더불어민주당 행안위원장이신 서영교 국회의원님의 축사를 영상으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최종윤 국회의원님 아닌가요? 의원님 먼저. 네, 맞습니다. 네. 전달하시면.
최종의 거 틀어야죠. 네, 안녕하세요. 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하남시 국회의원 최종윤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하고 싶었는데 코로나19 중에서 이렇게 영상으로만 인사드리게 돼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먼저 입양 지지회나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공동주최해 주신 강경원 의원님, 서영구 의원님, 그리고 정춘숙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주관해 주신 사단법인 뿌리의 집 임지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컨퍼런스는 5월 11일 입양 진실의 날을 선언하고자 마련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입양 기록과 정체성 이슈를 통해 입양의 진실이 어떤 것이었는지 밝히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최근 몇 차례 입양 특례법 개정으로 입양 절차가 어느 정도 확립되었지만 그 이전에는 제대로 된 기록조차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최근 정부는 아동권리보장원을 출범시키고 여러 사설 입양기관의 기록을 전산하여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갈 길이 멀었습니다. 국가가 입양과 아동의 권리에 대해 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국가가 입양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입양인들은 뿌리의 집을 나를 환영하고 편견으로 바라보지 않는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과 제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인식 또한 함께 변해야 합니다. 오늘 컨퍼런스가 입양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입양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종윤 의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말씀드렸다시피 더불어민주당 행안위원장이신 서영교 국회의원님의 축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하고 늘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다짐하는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서영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올해 첫 해를 맞이하는 입양 진실의 날을 기념하는 국제 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이 국제 컨퍼런스를 준비하신 관계자 여러분과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부터 9년 동안 5월 11일을 싱글맘의 날로 명명하면서 미혼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신 연대단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노고 덕분에 국회와 정부는 5월 10일을 한부모의 가족의 날로 제정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력해 주신 연대단체 여러분께 진심으로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입양, 정의를 말한다. 기록과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기록 부실로 인한 해외 입양인들의 인권 침해와 정체성의 권리를 보장해 주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묻고 그 대안을 찾기 위한 자리입니다. 입양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을 권리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입양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입양인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현실적으로, 법으로, 제도로, 그리고 예산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개최되는 입양 진실의 날 국제 컨퍼런스 입양인의 기록과 정체성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논의가 이뤄지길 기원하면서 저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도 여러분께 정책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이를 낳은 신생 부모 그리고 불가피하게 입양되어서 자라온 입양인 그리고 그 아이를 입양한 입양 부모 모두 이제 하나가 되어서 행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을 응원하고 지원하면서 국회에서 힘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서영교 의원님 언제나 늘 씩씩하게 화이팅이라고 외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해외 입양인의 입양 기록의 멸실, 왜곡, 조작, 위조, 교체에 따른 부실 문제에 크게 공감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국회의원님의 축사를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입니다. 제1회 입양 진실의 날 국제 컨퍼런스 입양 정의를 말한다. 기록과 정체성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60년 동안 16만 명의 우리 아동들이 해외로 입양되었습니다. 우리의 역사적인 비극도 있었고 우리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던 것이죠. 해외에 입양됐던 많은 분들이 본인의 뿌리를 찾고자 하지만 쉽게 찾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입양 기록이 멸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들의 권리, 인권을 충실히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컨퍼런스를 통해서 당사자와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국가와 사회적 책임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 입양에 대한 정의와 그 기록물들의 소중함들에 대해서 함께 느끼고 배우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컨퍼런스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으면 의원회관이라 아주 큰 행사장에서 오셔서 이렇게 축사를 해주셨겠지만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함께 해주신 국회의원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또 코로나 사태여서 이렇게 줌이나 유튜브로 한국이 아닌 해외에 계신 많은 분들과 이런 문제를 함께 할 수 있는 것 또한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지금 줌 웨비나나 유튜브 채널로 이걸 방송하게 계신 분들은 그 동시 통역 소리 때문에 한국어로 들으시는 분이 잘 안 들린다고 하시는데요. 그 하단에 보면 통역에 한국어를 지정을 하시면 한국말로 잘 들린다고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참고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제1회 입양 진실의 날 국제 컨퍼런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면 혹시 지금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이 보이실까요? 저는 이제 여기 와 있으니까. 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기조 발제에는 제가 익숙하지 않은 언어들이 있어서 기조 발제에는 아티스트이자 액티비스트 또 아카이비스트인 키무라 별 나탈리 무르안님이 나의 모국 한국에게라는 제목으로 20분의 기조 발제를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개회사를 하신 김도영 목사님께서 기조 발제를 해주시는 분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왜 이 사람이 올 때마다 마이크를 교체하는가? 이게 한국의 스탠다드입니다. 이 코로나19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한 사람이 쓰던 마이크를 다른 사람이 쓰면 안 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번거롭게 보이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요. 자, 오늘 이제 저희가 기조발제로부터 오늘 컨퍼런스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 기조발제자로 오늘 저희가 키무라 별 나탈리 르무안 선생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키무라 나탈리 선생님을 모시게 된 것을 저희 컨퍼런스를 준비하는 준비위원회에서는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키무라 별
나탈리 르무안 선생님을 그냥 나탈리라고 보통 그동안의 이름을 불러오거나 또 옛날에는 한국 이름 조미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아마 나탈리라고 제가 지금 말씀해도 괜찮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나탈리는 1963년 한국의 부산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벨기에로 입양 가서 거기에서 자랐습니다. 죄송해요. 키무라라고 부를까요? 키무라 별 선생님은 17살에 자신의 입양 관련 정체성의 문제를 다루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거의 영화 예술가로 우리 사회에 등장했습니다. 1993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영화 예술가로, 작가로, 귀환 입양인 인권운동가로 가열차게 활동하다가 2006년에 캐나다 몬트리올로 이주해 가셨습니다. 여전히 국경을 넘나드는 초세계인으로, 페미니스트로, 디아스포라인으로 고유한 성적 지향을 비롯한 다중적 정체성을 지닌 분으로 살고 계시면서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삶과 작품의 주제로 삼으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개념 화가로, 영화인으로, 디지털 아티스트로, 입양 관련 아카이비스트로 아주 활동하게,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한국에서 해외 입양인 권익운동의 대표적인 1세대 리더이자 많은 입양인들에게 깊은 영감을 제공해 오신 분입니다. 나탈리 고맙습니다. 이제 나오셔서 말씀을 주실 텐데 비록 비대면이지만 우리 나탈리 선생님께서 발제하실 때에 나오실 때에 큰 환영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탈리 선생님 고맙습니다. It's a bit weird for me to announce it.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I just want to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행사를 이렇게 준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마 30년 정도 활동가로 제가 한국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그리고 한국 땅에 처음 가서 you can see like many babies being sent. I think it was in the 60s by airplane. And then after you have an image of two guys.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제가 바라본 한국의 입양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 역사 그리고 제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먼저는 자살을 한 이 입양인들을 먼저 여러분께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침묵으로 잠시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이들을 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입양인으로서 또 입양 정보를 알지 못해서 괴로운 끝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입양인들이 한국에서 자살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10년, 15년 전에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알고 있고 많은 노력 끝에 제가 한국에서 학생으로 있을 때 20대 때 또
20대 때도 이런 일이 정말 많았는데 지금도 이렇게 자살하는 입양인들이 많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잠깐 침묵하고 이들을 애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I know that 1 minute. 네, 감사합니다. 1분이라는 시간이 누군가의 삶에서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달리해서 잠깐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입양이 많은 한국인 해외 입양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백인 가정으로 입양된 한국인들의 사례이고요. 뭐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뭐 동남아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한국만큼은 없기 때문에 좀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Who are you? You don't know. And where were you? And what did you have? Who are you? You don't know. What was your name? It couldn't have been Smith or Jones or Bunch or Powell. That wasn't your name. They don't have those kind of names where you and I came from. No, what was your name? And why don't you now know what your name was then? Where did it go? Where did you lose it? Who took it? And how did he take it? What tongue did you speak? How did the man take your tongue? Where is your history? How did the man wipe out your history? What did the man do to make you as dumb? Who are you? You don't know. Chinese person who were to say his name was Patrick Murphy, you would look at him like he's insane because Murphy is an Irish name, a European name, or the name that has a Caucasian or a white background. And a yellow person, Chinese is a yellow man, and he has nothing to do or no connection whatsoever with the name Murphy. And if it doesn't look proper for a person who is yellow or Chinese to be walking around named Murphy or Jones or Johnson or Bunch. Who are you? You don't know. So I think it gives a bit the tone of what I wanted to 네, 이게 여러분에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좀 소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정체성 그리고 이렇게 해외 입양되면서 우리 정체성이 사라져 버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역사가 5,000년이죠. 그리고 한국인들은 그 역사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굉장히 많은 침략과 식민 지배로부터 생존하기도 했죠. 일본과 또 중국의 침략을 받았었고
그리고 제가 태어난 곳이고 제가 연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해외에 이렇게 보내져야만 했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충분히 살면서 정이라는 개념을 배우고 알게 되었는데요. 한국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정이라는 감정의 기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전쟁 직후부터 한국에서는 이렇게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아이들이 한국은 유교 국가죠. 그리고 한국 아이들이 왜 해외로 이렇게 입양되었느냐라고 본다면 이렇게나 많은 거의 116만 명, 많게는 정말 65년간 이렇게 국제 입양이 계속 이어졌는데 이로 인해서 한국이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보시면 이 수치도 있고 또 광고도 이렇게 실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아이들을 입양하게 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아이를 마케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한국인들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인들은 강제적으로 다른 문화를 배워야 하거나 또 일본의 그런 문화를 익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의 감정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느낌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아마도 무력감이나 화가 나고 좌절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감정들을 우리가 입양인으로서 느낀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입양인들은 정의와 배상을 원합니다. 그게 제 꿈이기도 하고요. 마치 그렇게 식민 지배를 받았던 국가가 이런 정의와 배상을 원하는 것처럼요. 우리는 이렇게 사과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마음은 특히 여기에 제가 몇 가지의 사진을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매년 저희가 입양 특례법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입양인들을 위한 정의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또 회의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의 또 같이 참여를 통해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13명의 또 정부 참여자들과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코아, 즉 KOA라고 하는 저희 또 기관과도 같이 연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외 입양인 협회들과 같이 해서 토론도 하고 또 관계도 맺고 활동도 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입양인들을 위한 어떠한 방안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연계 활동, 즉 상호 활동 등을 통해서 함께 또 협업을 하고 있고요. 또 많은 상황들과 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공유하기 위해서 같이 이런 토론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배경인들의, 즉 입양인들의 어떤 배경이라든지 이들이 직면한 문제, 그리고 이들의 그런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장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입양인으로서 90년도 당시에 입양되었던 한 사례를 이렇게 사진으로 제가 포함시켜놨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또 입양인으로서 또 활동가로서도 제가 계속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제 어떠한, 즉 제 어린 시절에 이런 잃어버린 하나의 조각들을 맞추게 노력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좀 일단은 지금 안타깝게도 굉장히 이 지금 어린 시절에 입양이 되었던 입양인은 65세가 되었고요. 또 이런 식으로 각각의 번호로만 기재가 되어 있는 기록들만 남아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특히 활동가로 제가 일을 하면서는 이들의 기록을 좀 더 되찾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제가 활동가 5년으로 일하면서는 입양 국가에서 어떤 기록이 있는지를 제가 또 노력을 했었고요. 뿐만 아니라 또 입양인들이 어떤 문서가 계속 남아져 있는지, 또 한국에서 만약에 해외로 가게 될 경우에는 한국에 어떤 기록이 남아져 있는지를 찾기 위해 또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사진이 겨우 남아져 있는 기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또 이 기록만을 기반으로 해서 이 친부를 찾기 위한 노력을 또 진행을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해당 입양인이 저에게 연락을 해주셨을 때도 사실 이런 기록이 굉장히 무용지물이다. 이 기록만으로는 찾기가 힘들다라는 의견을 개진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정도 지나고 나서는 결국 가족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역경 끝에 가족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기록만으로는 가족을 찾는 것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입양인들에게 있어서는 좀 더 진실한, 즉 진정한 진실을 찾는 그런 기록을 가진 그 기록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있어서도 사실 제대로 이 기록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입양인들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진행한 연구 관련된 사진을 여기에 이 슬라이드에 또 포함을 시켜놨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또 제 자체, 저의 또 기록을 찾기 위한 노력도 했었지만 또 관련된 기관을 방문을 해서 입양인들의 기록을 찾기 위해 노력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고아원에 방문도 해서 기록을 찾기 위한 노력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한 번 제가 고아원에 가서 이런 기록을 찾기 위해 노력을 했었을 경우에는 특히 많은 입양인들의 파일 자체가 분실되거나 또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입양 기관들 자체에서도 이런 기록을 제대로 잘 관리하는 부분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입양 기관 입장에서는 이런 기록 자체를 공유하고 또 보여주는 것 자체도 굉장히 꺼려했었고요. 뿐만 아니라 입양인들에 대한 어떤 복지 차원에서 또 더 이런 기록들을 각각 잘 반영해
놨어야 하지만 이런 기록들 자체를 또 제대로 잘 보관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정보가 이렇게 누락되고 또 분실되는 사태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태,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 영재라는 또 입양인의 그런 기록을 찾기 위한 노력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굉장히 많은 정보, 즉 이런 입양인들의 기록을 찾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뒷돈을 주는, 그래서 기록을 겨우 볼 수 있고 또 찾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뒤쪽에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입양 기록을 거래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좀 더 정확한, 즉 입양 기록에 대한 정의를 더 구체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보 자체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제대로 잘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록에 대한 우리가 연계성을 갖고 입양인들의 진실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기념하고 또 이것을 인지하고 그리고 입양 기록에 대해서 잘 정의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양 정의에 있어서도 제 생각에는 앞으로 좀 더 많은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지금 제가 또 포함시킨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저희가 이 메모, 즉 저와 관련된 그런 메모들을 이렇게 표시해놨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가 입양됐던 당시에 이런 상황들을 기재했던 이 서류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사실 여기서 보시면은 어떤 이런 사회적인 그 히스토리,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배경, 사회적인 기록, 사회적인 역사, 사회적인 배경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져야만 했었는데 사실 이 사진들을 보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물론 어떤 경우에는 이 기록 자체가 사실 입양인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정보를 기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정보 자체를 기반으로 저희가 입양인들 그리고 이들의 친생가족을 찾을 수 있는데 그리고 제대로 된 나이, 정확한 정보가 기재되어야만 했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저희가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정보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특히 어떤 경우에는 이 거리에 안타깝게도 버려진 그런 아이들이 입양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정보 자체도 굉장히 큰 거리, 즉 간극이 있습니다. 이런 각각의 기록들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갖는지를 먼저 잘 파악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에게 있어서는 이런 기록 자체를 좀 더 강화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잘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저는 이 각각의 모든 문서, 모든 기록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는 그런 단계,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각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기록을 제대로 잘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좀 더 저희가 이 정보를 식별하는 과정, 좀 더 구체적인 식별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슬라이드를 보시면 입양인들의 기록이 있는데 다 여러분들이 좀 더 참고해 보시면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이 정보는 사실 이 정보만 즉 파일이 이 정보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인 그런 파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사실 너무나 정보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프로파일링 작업을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사실 누가 또 누구에게 입양을 했는지라는 구체적인 정보, 만약에 우리가 정보를 여기에서 은폐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입양인들의 정말 귀중한 정보 자체가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이런 입양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아동 카드 이 기록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잘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은 제대로 잘 관리를 하고 그리고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이 정보를 잘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한국의 많은 입양인 같은 경우에도 이 기록 자체가 사실 세부사항으로 이렇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은폐가 되거나 혹은 잘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페이지를 보시면 이명 디지털화된 이 기록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를 제대로 잘 검색하는 것이 이 디지털화된 문서로 저희가 구축을 하게 되면 더 잘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겠죠. 어떤 경우에는 입양인 단체, 즉 한 입양인의 경험을 제가 또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뭐 하얀색 드레스를 입은 상태로 뭐 입양이 되었다, 혹은 발견되었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그 당시의 상황을 좀 더 묘사하는 것이 도움이 됐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또 이제 이 친부는 또 결국에는 사망을 했고 결국에는 사실 가족을 찾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본인의 이 어린 시절의 사진을 찾게 되었고 사실 이 사진을 통해서는 여러 가지 그런 모든 정보들을 다 표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앞으로 저희가 이 서방권, 즉 이제 서방 국가로 또 저희가 계속해서 해외 입양인들의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이 기록을 보완을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국제적으로 저희가 이 관련성을 갖고 이 기록을 잘 기반을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시청에서 또 진행하고 있는 일명 입양 기록들, 아동 카드에 대한 이런 문서 작업들을 디지털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입양인들, 즉 어린 시절의 그 입양 당시에 얼굴 사진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서들을 좀 더 디지털화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좀 더 우리가 정보의 접근성이 용이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디지털화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잘 기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떤 의미로 이런 내용들을 말씀해 드리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아시겠지만은 이 입양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노의 시간을 보낸다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친모 또 생모를 찾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입양인들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감정을 잘 이해하고 잘 이것을 좀 더 잘 반영을 해서 입양인들의 생모와 또 친모를 찾기 위해 좀 더 많은 노력을 저희가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비자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994년 한국에 살고 있을 때 저는 관광 비자로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는데 그냥 한국에 더 오래 있기 위해서 한국어 그 수업을 과정을 더 듣곤 했습니다. 이건 한 가지 방법으로서 제가 한국에 더 있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비자가 만료가 되면 한국을 떠나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권리를 가지고 단순히 그 관광객 이상의 어떤 지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이 조미희인데요. 한국인 성을 가지고 있으면 D4 비자를 받을 수 있었는데 1996년에 KOA를 통해서 해송 아동복지회를 도움을 받아서 백경옥 박사님을 통해서 서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외교부에서 교포를 위한 비자를 생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의 디아스포라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947년 이후에 한국을 떠난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고 모든 한국인 입양인들은 그게 대상이 된다고 생각했지만 53년 이후에 떠난 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양인이라는 말이 이 법안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명을 받은 결과 1999년에 처음 이 비자를 이제 발급받게 되었고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저희 노력은 계속되었습니다. 저희가 1999년에 5월에 했던 캠페인이었고요. 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이 아주머니가 대신했는데 그리고 더 많은 서명을 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며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한국인 디아스포라들을 대상으로도 이제 이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정말 귀한 경험이었고 2012년에 sorry, I had so many more stuff to say, but sorry. 큰 성공을 그 이후에도 거두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비자 이야기에 더해서 이제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사회복지사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많은 이 친부모들 또 해외로 입양된 자들 이 모든 사람들은 정체성으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제 말씀은 여기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요. Sorry for the Thank you.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초과되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의 모국 한국에게라는 기조발제 잘 들었습니다. 누구에게라는 건 바람이 있어서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입양인 분들이 바라는 일들이 하나씩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이제 일부 기록과 정체성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입양인 당사자 5명의 증언을 듣는 시간이 마련하였습니다. 해외 입양인 당사자와 국내 입양인 당사자들께서
용기를 내어 어려운 이야기들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발제자분들은 모두 꼭 10분씩 발제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발제 시간마다 질문 시간은 별도로 갖지 않고 마지막 3부 종합 시간에 질문과 답을 하는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부 발제자의 소개를 한국에서 에디터로 활동하고 있고 이번 컨퍼런스를 준비하는 과정 내내 함께 해주신 제니나 한국 이름은 라 경자님이신데요. 제니나 님께서 한 분 한 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Good afternoon. Hi, it's so nice.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제니나이고요. 저는 이번 컨퍼런스 기획위원입니다. 첫 번째 세션은 입양 정의를 말하다 기록과 정체성입니다. 사람들은 입양인 이야기를 공동의 소유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가족을 찾았나요? 이런 질문을 입양인으로서 가장 먼저 아마 들으실 겁니다. 마치 아무런 대가나 비용 없이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요. 마치 입양된 모든 입양인들의 이러한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듯이요. 하지만 가족은 찾아야 하는 것이라면 잃어버린 것이라고 생각해 할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이 이야기들은 기록이 뒤바뀐 이야기, 세부 정보가 빠진 이야기, 정체성이 지워지고 또 새로운 정체성이 생긴 이야기. 이 이야기는 시스템에서 일어난 일의 극히 일부입니다. 오랫동안 진실을 숨겨왔고 또 모든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쳐 그로 인해 파괴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저에 깔린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발제자분들 덕분에 그리고 자신들을 희생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기록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여기 첫 번째 발제자는 레베카 조 키니입니다. 키니 박사님은 가학재간 교수이자 학자입니다. 인종과 민족학을 미국에 있는 오하이오 볼링 그린 스테이트 주립대에서 재직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폐허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수많은 논문을 작성해서 인종과 장소, 소속의 관계에 대해 분석을 하셨습니다. 또 한국인 입양인으로서 디트로이트에서 자랐고 미시간에서 자라셨습니다. 제목은 종이에 담은 삶, 기록 보존에서 정의로입니다. Our next speaker is Robin Joy Park. 다음 연사분은 로빈 조이 박입니다. 로빈 조이 박 씨는 LMFT, 즉 결혼 및 가족 치료 전문가로 일하고 계십니다. 특히 아이들과 청소년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 끊임없는 연구, 노력을 해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10대 그룹과 멘토, 멘티 프로그램을 포함한 입양 후 서비스에 대해 참여하실 뿐만 아니라 신생가족을 찾는 것과 그리고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연결의 장, 또 DNA 테스트와 같은 많은 노력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발표 주제는 시스템의 부정의, 뒤바뀐 정체성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국가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제 슬라이드를 공유해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제 정체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의 많은 변화가 일어났었습니다. 일단 여기에 지금 이 타이틀은 특히 입양인들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 그리고 DNA 테스트를 또 하기 위해 또 노력을 했었습니다. 특히 DNA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또 이 친모를 찾기 위한 노력을 했었는데요. 이때 생모와의 같이 만나면서 안타깝게도 저희는 같은 DNA, 즉 DNA가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스스로에게 있어서 사실 제 권리 그리고 제 자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권리 자체가 훼손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동으로서 아이로서 내 권리와 그리고 내 삶이 짓밟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과연 나는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내 이름 박주영은 도대체 누구일까? 어떤 사람이었을까? 라는 것에 있어서 계속 저는 끊임없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 마음은 굉장히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나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또 내 딸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0년도에 27살 때도 계속해서 저는 끊임없는 노력을 진행하기 위해 했었습니다. 문화적인 그리고 여러 가지 언어 많은 장벽들이 있었습니다. 제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또 갖기 위해서는 저에게는 문화적인 언어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 입양기관에서는 여러 가지의 이런 법규, 즉 규정 자체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었고 제대로 잘 관리하지 않는 그런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이런 기록들, 즉 이러한 사태가 다시 재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이 누구였는지, 난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런 관련된 정보가 결국 짓밟혔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해외 입양인들도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 친생 가족을 찾기 위해 그리고 같이 만나기 위해 얼마나 간절하는지를 아마 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8년도에 제가 찍었던 사진입니다. 사실 제가 같이 이렇게 만남을 또 같이 해나가면서 즉 저의 친모인 줄 알았던 분과 같이 만나면서 사실 많이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언어적으로 달랐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고모들, 이모들, 사촌들, 또 할머니도 계속해서 만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함께 이해하고 또 인류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계속해서 관계를 통해서 또 저희 이 친모의 아드님과 또 같이 또 만날 수 있었고 계속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고 또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도 제가 계속해서 제 가족을 찾기 위해, 제 친생 가족을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제가 또 여러 가지 방송에서 또 출연했던 장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이렇게 공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좀 더 다른 입양인들에게 있어서도 사실 이들의 어떤 권리에 대한 추방과 또 훼손과 또 멸실 등에 대한 문제들이 제대로 바로잡기 위한 그런 목소리를 내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파일 자체, 즉 입양 기록을 보게 되면은 이 다른 아이들과의 정보가 바뀌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양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파일 자체, 기록 자체가 어떤 경우는 다른 아이들과 다른 아동들과 뒤바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정체성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과 뒤바뀌게 되는 거죠. 지금 제가 겪었던 일들도 그런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혹은 다른 아동의 정보가 제대로 즉 허위 정보로서 기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이 파일 자체, 기록 자체가 뒤바뀐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너무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아동의 어떤 권리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이런 아이들의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또 이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특히 입양 기간의 연계성, 연락, 정보 또 접근성 그리고 또 다시 이런 한 국가와 국가 간의 연계성에 있어서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입양 기간 자체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입양인들의 이 정보를 제대로 잘 정보 공유하는 것 그리고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DNA 시험 성적서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DNA를 진행하면서도 특히 이 다우진 유전자 연구소를 통해서도 많이 여러 가지 상태를 통해서도 DNA 테스트를 통해서 사실 저의 삶에 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저에게 드는 너무나 많은 의문들 그리고 원칙들이 있습니다. 입양 기관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가? 이들이 어떤 역할을 기여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이 관계자들이 우리들의 문제를, 우리들의 필요를 좀 더 충족해주고 이해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입양인들의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각각의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연계하고 또 이런 문제를 앞으로는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우리가 연계하고 함께 노력을 해서 개별적인 문제들을 먼저 해결해 나가는 그런 노력부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입양인들의 문제들을 다 더 잘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제대로 잘 훈련과 교육과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제가 또 진행했던 그런 연구 활동들을 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정보를 잘 공유함으로써 다른 입양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그 니즈, 필요가 무엇인지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입양 기관들과 같이 연계를 해서 입양인과 또 친생 가족들의 모든 문제들을, 이 정보들을 각각 다 확인하고 컨펌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이 문서를 기반으로 해서 정보가 제대로 잘 확인되어 있는지를 검증하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테스트, 즉 시험 자체를 좀 더 이 절차를 더 강화를 해서 사실 제가 만약 DNA 시험을 테스팅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냥 입양 기관에서 저에게 소개해준 그 부모님이, 그 어머니가 제 친모, 제 친생모인 줄 알고 살아나갔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험을 제대로, 즉 DNA 테스트를 제대로 진행을 하시면서 진정한 입양인들을 위해 그리고 또 친생 부모들에게 있어서 제대로 된 그리고 진실된 그런 필요를 충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양인들의 문제들을 계속해서 더 많은 노력을 박차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DNA 테스트를 통해서 입양인들에게 친생 가족을 진정으로 찾기 위한 그런 정말 원활한 절차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전략들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좀 더 급진적인 그리고 더 많은 변혁이 저희 입양인들의 이 문제에 있어서 더 일어나길 바랍니다. 가장 지속적인 그리고 유일한 지속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또 말씀드리고 싶은 이 바로 문제 그리고 주제인 것은 우리가 다 함께 변화를 일궈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단계를 해야 합니다. 함께 참여하고 함께 연계하고 그리고 정의를 같이 그리고 참여를 같이 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권리이자 우리의 책임감을 갖고 변화를 일궈낼 수 있는 발걸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정의를 인지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것을 제대로 잘 이행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극을 또 줄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발걸음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된 이해관계자, 그 여러 가지의 장애를 또 이겨내는 것, 장벽을 이겨내는 것, 그리고 기관들과의 더 많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변화를 일궈낼 수 있는지를 필요합니다. 마치 블랙 라이브스 무브먼트, 즉 BLM, 미국에서 일어나는 이런 운동처럼 급진적인 변화를 일궈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양인들에 있어서, 입양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사실 체계적인 그리고 제도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는 앞으로 더 많은, 특히 만약에 제대로 정보가 오용이 되거나 또 짓밟히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을 또 우리가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더 단단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발걸음, 진정한 목소리로 실질적인 그런 노력과 변화를 일구어 나가야 합니다. 실질적인 변화를 일궈내기 위해서 그리고 행동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 문화 그리고 입양인들의 문제를 위해서 그리고 입양 정의에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구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각각 개별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역사회 측면에서 그리고 더 많은 그런 참여자들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입양 정의를 잘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관계에서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정의를 이해하는 것, 정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입양인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친생가족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또 회담을 통해서 또 대화를 통해서 각각 개별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는 것, 경청하는 것, 그리고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관계 형성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앞으로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입양인들의 문제들을 더 잘 귀 기울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참여가 결국에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장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많은 변화하고 참여하고 그리고 함께 이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Robin. Our next speaker is Jaehyung Kim Starzaker. 네, 다음 연사는 재형 킴 스타자크입니다. 재형은
튜리 대학에서 보건경제학을 전공했고 지난 10년간 튜리 대학병원에서 재무부에서 재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년 동안 동아리 회장을 재임해 왔습니다. 오늘은 도둑맞은 정체성, 잃어버린 뿌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저 이렇게 시작된 게 믿기지 않는데요. 오늘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재형 킴 스타자커입니다. 제가 한 4살 반쯤 됐을 때 한국 입양되어 왔습니다. 스위스 가정으로요. 제 누나는 행복하고 또 별 걱정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희 출신이나 뿌리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외관상 누구나 알 수 있었지만 그저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입양 부모는 한국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만약에 아셨다면 한국에서 가장 흔한 성 중 하나인 킴으로 제 이름을 정하진 않으셨겠죠. 2010년에 처음 한국을 다녀갔는데 이때 저 이야기를 좀 더 나중에 해드릴 텐데 그때 제가 킴을 제 중간 이름으로 쓰고 제 한국 이름을 제 이름으로 삼았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들이 둘 있는데요. 한 5살, 7살쯤 됐을 때 아이들이 한국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질문을 했고 또 아이들은 한국인 혈통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때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한국에 제 가족과 함께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입양된 후 처음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아름답고 또 감동적인 만남이 많았습니다. 어딜 가나 사람들은 저를 한국인으로 봤고 또 사람들은 한국어로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어를 몇 단어밖에 하지 못했거든요. 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밖에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제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짜증을 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인이기는 하지만 입양되어서 그래서 스위스에서 자랐다고 설명을 하니 사람들이 종종 슬퍼하고 또 죄책감을 느끼고 미안하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항상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굉장히 이 감동적인 만남들이 제게 굉장한 힘과 용기를 주었고 덕분에 저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그 분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친생 가족과의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트레이드 홈무라는 단체는 제 입양을 주선했던 스위스 단체인데요. 저희 어머니에 관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어머니 이름과 생년월일과 주소를 가지고 한국 사회봉사회에 이제 어머니를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근데 그 후 3년에 걸쳐서 한국 사회봉사회가 저희 어머니를 찾지 못해 저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3명의 여성과 연락을 했는데 3 여성 모두 아들을 입양 보낸 적 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3년에 저는 다시 한국에 와서 이제 다시 친생 가족을 제가 직접 한번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한국 사회봉사회의 사무장은 자료 검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 서류에 있는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어머니나 아이를 입양 보내는 사람들이 본인 신원에 대한 정보를 이제 거짓으로 남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대체 법적으로 이렇게나 의심스러운 관행이 어떻게 해서 용인되었던 것인가? 왜 개인정보가 사실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왜 그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하지도 않았던 것인가? 그리고 이 일이 제대로 처리되도록 책임져줄 국가 차원의 관리는 없었던 것인가? 그리고 지금은 어떤가? 저는 부산으로 또 가서 제가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신 정말 많은 분들이 계셨고 간지 3일 만에 굉장히 친절한 이 부산의 한 이 구청 직원의 도움으로 제 어머니로 추정되는 분을
찾아 연락을 했다는 말을 들었고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일이 쉽게 이루어졌는지에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이야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직원에게 사람을 잘못 찾았다고 했고 자신의 아들 조재형은 지금도 부산에 살고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재형이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대체 누구였던 것일까요? 그날 재형 씨의 삼촌이 구청에 와서 저는 재형이라는 사람에 대해 기록된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삼촌은 이제 서류에 있는 정보가 다 정확하고 하지만 마찬가지로 재형은 한국에 살고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다음 날 재형 씨의 이 막내 삼촌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날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저와 제 아내를 점심 식사에 초대해서 또 하나의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재형 씨 어머니와 아버지가 별거를 하고 계셨는데 이제 외할머니가 재형 씨를 입양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별로 나아진 건 없지만 당시에 한국에서 미혼모가 된다는 건 정말 큰 오점이었고 또 미혼모가 새로운 남편을 찾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재형 씨가 스위스 가정에 보내지는 걸 알고 치즈를 먹여가면서 재형 씨를 준비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입양되기 직전에 이제 그 외할아버지가 손자를 다시 집으로 데려왔고 재형 씨는 막내 삼촌과 함께 외조부의 집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형 씨는 어머니가 죽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때부터 재형 씨 어머니는 이모가 돼서 아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 이후에 이제 재형 씨 새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4, 5년 전쯤에 이제 재형 씨는 자신이 이모로 알고 있던 분이 이모가 아니라 어머니라는 걸 알게 됐죠.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제가 40년 동안 이제 재형 씨의 신분으로 살았다는 걸 깨닫고 나서 저도 정말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이제 저도 진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에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 3일 만에 이렇게 사람을 찾아냈다는 사실에도 화가 났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원으로 저는 살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제가 재형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저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누구고 나의 진짜 신원은 뭔가? 그래서 제가 다시 서울로 와서 다시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그 사무장이 조금 뭔가 제가 찾은 걸 가지고 죄책감을 느꼈는지 그리고 사실을 숨겼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이틀에 걸쳐서 아카이브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김 목사님께서는 이러한 경우는 이전에 없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조사 또한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국사회봉사회에서 취소된 입양건을 기록한 문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에서 저는 김현식이라는 남자아이의 서류를 발견했는데 저와 굉장히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나이나 사진 또 설명이 저와 꽤 잘 맞았습니다. 그리고 조재형이라는 이름이 연필로 그 서류 폴더에 적혀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 두 서류 사이에 연관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단순한 혼동이었을까요? 아니면 고의적이었나요? 만약 고의였다면 도대체 그 뒤에 있던 고려사항이나 의도는 뭐였을까요? 아니면 저에게만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제도적인 실패였던 것일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연 이 의심스러운 관행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 걸까요? 2년 후에 저는 다시 한국으로 와서 어머니를 찾고자 했습니다. 나임 윤경 스위스에서 만난 나임 윤경 교수님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현식에 관한 서류 정보가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 조사가 여기서 끝난 건 아닙니다. 분명히
김현식의 정보가 저임은 틀림없습니다. 제 어머니와 아버지 또 이복 형제를 만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있습니다. 또 제가 시도하지 않은 방법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사를 DNA 유전자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해볼 수도 있고 또 TV 방송 프로그램에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법적으로 이 혼동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꼭 가려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언젠가는 재형 씨를 만나서 이 서류를 돌려주고 싶습니다. 진짜 재형 씨를 언젠가는 만나서 이 서류처를 돌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현식의 정체성이 저라는 확신을 가지고 제 이름이나 생년월일과 같은 제 거짓된 신원과 정체성을 뒤로 하고 제 진짜 신원과 정체성으로 남은 여생을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자분은 매튜 브래시입니다. 매튜 브래시는 트러키라는 곳에서 입양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또 작은 이 산악지대에 있는 마을이고요. 그리고 특히 예술 교육 분야에서 경험이 있으시고 또 한국에서는 요식업계에 관련한 많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또 많은 가족들과 그리고 또 이 지역사회에서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먹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라고 이바지하고 있고 또 이 정체성과 그리고 정치에 있어서도 굉장히 열정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제목은 그들은 우리 어머니들에게 거짓말했다입니다. 네, 제니 씨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감사의 말씀을 주최 측에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또 문제들이 있긴 했었지만 또 지금 또 시기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함께 여러분들께 노력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모든 이 절차라든지 또 여러 가지 프로세스적인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이 체계적인 또 절차가 많이 부족했었고 그리고 또 입양인들의 기록을 또 담는 그리고 보관하는 것 자체에 있어서 사실 저에게 있어서는 좀 더 내 진실, 내 이야기를 좀 더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이 국제 컨퍼런스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도구이자 방안이고 그리고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좀 더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장이들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입양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친부모님은 1979년도에 연애 결혼을 통해 두 분은 또 대학 교육을 받았고 스라의 아들을 하나 두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친부는 친모의 아버지와 함께 저희 건설 사업을 운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건설 사업이 부도가 났었습니다. 1985년도 겨울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업체 대표였던 이 장인이 종적을 감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재산을 전부 날린 친부모는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특히 심각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결국 두 분은 아이를 키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홀트에 아이를 맡기고 입양을 부탁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이의 더 바람직한 미래 행복을 빌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 한국 어머니는 대학 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영어를 구사하지만 사실 서비스직 종사자들이 하는 겨우 그냥 가벼운 정도 안녕하세요, 오늘 어떠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이런 정도의 영어만 구사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본 어머니의 처녀 때 사진 속에서 어머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데님 차림의 하얀 구두를 신고 굉장히 화려한 그런 복장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께서는 제 아버지에게 저를 입양 보내는 것에 대해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저를 임시로 돌봐줄 수 있는 곳에 맡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어머니에게 저희 아버지는 제가 죽었다라고 말했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말을 31년 동안 그대로 믿고 사셨다라고 합니다. 제 미국 어머니는 한국 어머니가 대학 교육을 받았다라고 들으셨다라고 하는데 입양 기관들은 고객에게 이렇게 말하는 모양이지 말입니다.
즉 저에게 아이를 맡기는 어머니들은 본인의 행동이 어떤 것인지 알고 맡기시는 겁니다. 라는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한국 어머니는 사실 저를 위해서 사실 더 나은 삶, 즉 저 자체를 정말 포기했다. 라고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잘 자라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떠나보냈다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는 사실 제 한국 어머니를 다시 만나지 못할 줄 알았는데 입양 기간에서는 정보 하나를 보내고는 결국 저도 포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을 했었습니다. 그 전날 밤 저는 저녁 시간대 근무로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는데 입양 기간 조사 담당자에게 이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저와 통하고 싶은데 전화번호를 알려드려도 될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저는 어머니와 전화를 하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는지 기억은 나진 않지만 계속 흐느껴 우시기만 하셨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저도 같이 울면서 사실 이 어머니가 도대체 무엇을 상실했는지 또 어떤 거를 또 잃어버렸는지 그 감정을 좀 더 이겨내고 또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나중에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제가 죽었는 줄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제가 죽었다라고 말했고 또 어머니는 또 그런 줄만 지난 31년 동안 그렇게 알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저를 입양 기간에 데려가셨고 또 어머니는 혼자서라도 저를 키우고 싶다라고 결심하셨지만 그래서 다시 데려와 달라고 하셨지만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제가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죽은 줄만 알고 어머니는 딸 하나와 아들 하나를 키웠고 또 다른 핏줄인 또 다른 아들도 함께 키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죽은 줄로만 아시면서 어머니는 여러 가지 또 일을 하시면서 자식들을 위해 여러 가지 요리도 하시고 제가 죽은 줄만 아시고 그러면서 어머니는 노동자층의 영어도 쓰셨고 또 휴일에는 어머니들의 또 여러 가지 형제들과 함께 웃으며 지내셨습니다. 제가 죽은 줄로만 아시면서 그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매년 동안 사실 계속해서 저는 즉 저희 어머니는 제가 죽은 줄만 알고 그런 일상생활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입양 기관들이 이런 일들을 해나가야 될까요? 만약 제가 죽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머니가 살아나가셨다는 것을 제가 알았더라면 또 제가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제가 어떻게 했었을까요? 제 한국 어머니는 제가 죽은 줄로만 아셨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시 1년 이후에 만났을 때 소주를 같이 저희 이 한국 어머니와 마시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특히 흐느껴 울면서 술로만 이렇게 하루하루 보내셨는지 그런 시간들도 그런 이야기들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곳에 떠나서 계속해서 사실 또 제 남동생의 또 울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같이 같이 먹었던 저희 아버지의 모습들, 저희 어머니 그리고 또 계속해서 힘겨워하는 저희 동생을 보고 얼마나 힘겨워하셨는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그런 그 순간조차도 아들 하나를 더 잃었다라는 그런 안타까움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계속 울고 계속 흐느껴 주셨습니다. 아들아 너는 아느냐? 알지? 네가 내 아들인 거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저를 보실 때마다 저를 보신 그 전에도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얘기만 하셨을 뿐입니다. 저는 알죠 라고 얘기만 했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첫 번째 세션에서 마지막 발제자는 민영창 씨입니다. 그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이고 또 국내 입양연대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국내 입양연대는 오늘 컨퍼런스의 주요 네트워크 단체이기도 합니다. 발표 주제는 입양 정보의 부재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해외 입양인과 연대하는 활동가이면서 컴퓨터 프로그래머고 새 아이의 아버지로 살아가고 있는 그냥 평범하지만 또 평범하지만은 않은 민영창이라고 합니다. 저는 생후 12개월에 비밀 입양된 국내 입양인입니다. 비밀 입양이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미루어보듯이 제 출생에 관련된 공적인 서류나 정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제 그러기 전에 이제 입양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은 어떻게 입양됐는지를 들려드리면 이게 40이 넘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입양이 된 귀한 아들이었고요. 3대 독자 외아들로 입양됐고 뭐 어려서 뭐 이런저런 칭찬들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저희 당시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동네에서 뭐 서당의 뭐 훈장님으로부터 뭐 이렇게 그 개인 한자 개인 과외를 받기도 했었고, 뭐 1년에 한 번씩 행사하는 뭐 그 문중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하게 되면 대부분의 어른들이 아버님만 이렇게 대부님이라고 부르면서, 또한 저한테도 깍듯하게 이렇게 존칭을 사용했었어요. 그런 뭐 이제 짐작해 보시면 수염이 덥수룩한 40이 넘은 어르신들이 갓 10살 된 아이한테 뭐 아재 뭐 이런 식의 존칭들을 하는 뭐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요. 뭐 아주 그 가부장적이기도 하고 보수적이기도 하고 뭐 그런 환경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제가 살았던 동네는 뭐 아주 작은 동네였어요. 한 20가구에서 30가구 뭐 이렇게 작은 시골 마을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주민들 서로에 대해서 대부분 다 정보들을 알고 있을 수밖에 없었고, 아마도 당시에 추측해 보면 저를 제외한 대부분의 동네 사람들은 제가 입양된 사실을 알았었던 것 같아요. 8살 때쯤인가 뭐 평소 뭐 친하게 지내던 형이 갑자기 이제 저한테 나쁜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생각을 했던 게 뭐지? 왜 이 형이 갑자기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상황이 이해가 일단 되지 않았었고, 뭐 또 이상한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뭐 돌이켜보면 이제 그때가 제가 느꼈던 최초의 그 입양에 대한 감정이 아니었을까. 뭐 물론 그때는 몰랐었지만 뭐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 이제 제가 이제 실제 이제 입양에 대한 그 사실을 내지는 정보를 듣게 된 거는 중학교 1학년 때였었고, 13살 정도였었고요. 친구 아버지가 우연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 엄마 아빠가 아니다. 그러니까 진짜 엄마 아빠를 찾아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때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 기억은 나진 않는데 그런 정도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쉽게 얘기했었던 그 몇 마디 단어가 제 삶을 많이 바꿨던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이 바꿨었고요. 그 이후에 이게 많이 혼란스러웠었고,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많아졌던 것 같아요. 이게 뭐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부모님들을 미워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이제 가장 이제 입양에 대해서 이제 어찌 보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일부 하기 시작했던 것 같긴 한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한테 있어서 부모의 존재는 기본적으로 절대적인 존재인 것이잖아요. 부모한테 전달된 정보가 이게 뭐 사실 여부를 구분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검증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정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절대적인 존재로부터 이렇게 전달된 정보에 왜곡이 존재한다는 것이 그때 제가 느꼈었던 감정이 어땠을까? 이렇게 추측해 보면 단어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 뭐 거짓 내지는 배신 뭐 이런 단어가 이렇게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의도로 해서 그렇게 하신 건 아니지만 뭐 이제 그 당시에 저는 그렇게 느꼈었고, 사실 이제 아이한테 있어서 뭐 양육이란 단어가 뭐 이렇게 무슨 이해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잖아요. 10살, 13살 이 나이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질문이 이랬던 것 같아요. 나는 왜 나를 부모가 양육을 하지 않는 것이지? 뭐 이런 질문보다는 약간 다른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왜 나는 버려준 거야? 뭐 이런 질문이 오히려 더 저한테는 가장 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그 나이 때 가장 자연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사실 그 과정에서 이제 저한테 이제 많은 갈등을 겪었었고, 그 갈등 과정에서 이제 자기 부정을 일부분 하기도 했었고, 이런 자기 부정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이렇게 관계에 대한 뭐 반항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이 가족한테 오히려 전이됐던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이렇게 지나보면 이제 가족들을 많이 힘들게 했었지 않았을까. 실제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지금 와서 그때 이제 지나왔을 때 과거 이제 청년 시절 날 혹은 사춘기 시절의 나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 참 바보 같은 선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을 했었을까라고 이렇게 돌이켜 보면 내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고 싶지 않았음을, 그러니까 그 부정당하고 싶지 증명하고 싶었던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제 모든 입양인들이 다 저랑 비슷하지는 않겠지만 각자 환경이 다르고 개인적인 경험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뭐 제 경험이 일반화될 수는 없을 것 같긴 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양의 기록의 왜곡, 그 왜곡으로 인한 뭐 정체성 이런 혼란들을 저한테도 분명히 존재했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과정이 지나고 이제 이후에 뭐 대학이 들어가고 뭐 치열하게 이제 세상에 섞여 살았었고요. 뭐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렇게 한동안 순탄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뭐 이게 돌이켜 보면 사실 그런 환경들은 제가 의도적으로 의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문제 의식에 대해서 이제 오히려 이제 외면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를 통해서 제가 이제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크게 한번 겪게 되는데 그게 이제 셋째 아이가 2살 때였던 것 같아요. 아이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이제 뭐 아빠 뭐 어느란 말투겠죠. 뭐 정말 뭐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생모도 나를 보낼 때 입양 보낼 때 이런 생각이었을까?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를 입양 보낸 어머님들이 아이를 입양 보내고 나서 자신의 삶도 빼앗겼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아이, 나 또한 이렇게 어릴 때가 있었을 텐데 그때 부모님들은 나를 어떻게 했었을까? 조금 더 이제 제 개인적으로 보면 나는 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과연 그 부모님 이전에는 내 생부모님들은 왜 나를 이렇게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했던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보호받지 못한 내 권리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내가 물어야 될까? 뭐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제 그 사회 내 개인 또는 뭐 이게 내가 주변 뭐 이런 것들에서 일정 부분 이게 분노가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느꼈던 감정은 한마디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가슴 한가운데가 뭐 뻥 뚫린 느낌. 저도 정확하게 그런 비슷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그러면 이제 왜 버려진 것이고 그러면 나는 그 나에 대해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가? 뭐 그런 물어볼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해서 뭐 몹시 화가 나 있었고 뭐 기록되지 못한 내 자신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나는 그럼 기록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역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그럼 나는 뭐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뭐 이런 질문까지 뭐 하게 되더라고요. 좀 과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뭐 바보 같은 질문들이 사실을 오랫동안 이게 제 자신을 괴롭혔던 것 같아요. 뭐 그러다가 이제 계속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제 자신에 대해 기록을 찾아보기로 생각을 했었고 그런 과정이 사실 뭐 어떤 정보랄지 기록이 없기 때문에 매우 어려웠었어요.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그 단편적으로 알려주신 단어 내지는 정보 이런 것들로 제 자신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렸었고 제가 태어났다고 하는 그 동네에 가서 그 당시 환경을 찾아보고 둘러보고 그다음에 그 동네 그 도서관 가서 이제 그 당시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상황이었었고 그 동네가 어떻게 생겼었고 이런 것들을 찾고 뭐 이렇게 그나마도 그 상황을 짐작을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제 자신이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해를 하게 되고 객관화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 자신도 이제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거 생부모들에 대해서 이해를 일부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이 치유가 됐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게 가장 좋은 치유 방법이었었고 그 정보가 그만큼 저한테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직접적인 정보든 간접적인 정보든. 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과거에 이제 제가 태어났다고 하는 그 지역, 그 환경을 둘러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그 개인 나의 존재가 나 혼자만의 존재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 사회가 또는 그 국가 시스템에서 내 삶의 많은 부분들이 종속될 수밖에 없었다. 그랬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고, 이것이 단지 이제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보면 이제 한 50년 넘게 유지되어 온 그런 입양을 이렇게 우리나라 입양의 역사를 둘러보면 50년 넘게 유지된 그 관행이나 뭐 제도들, 뭐 지금은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저는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 변화되는 것이 과연 뭐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는 것일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입양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건강한 양육 환경을 제공하고 이런 것들에서 저는 항상 지지하지만, 더불어 아이들이 겪게 될지 모르는 불필요한 갈등, 정체성의 혼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나 국가가 좀 책임을 갖고 귀를 기울이고, 뭐 이런 건강한 고민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독립할 수 있는 아이로 돌려보내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스스로 이제 이런 질문을 해봐요. 저희 기록에 여기 스크립트는 뭐 없는데, 이제 과연 그 입양의 정보 주인이 누구인가라고 한번 되묻고 싶어요. 과연 그 주인이 나인가, 입양인 본인인가, 아니면 그 입양을 작성한 사람인가라고 묻고 싶은데, 사실은 그 생산자, 즉 주인은 당사자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주인한테 그 정보를 주는 것이 무슨 과정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이제 질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 네. 입양인, 해외 입양인, 국내 입양인 5분의 기록과 정체성에 관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흔히 겪어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아픔이나 고통은 알 수 없다라고 말은 하지만, 겪어보지 않아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가 그 마음이나 상처되는 아픔들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얘기 공유해 주신 5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 거의 2시간이 좀 넘게 이 컨퍼런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다들 힘드시죠? 지금 현재 유튜브나 온라인상으로 한 170명 정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시고요. 실시간으로. 그리고 현장까지 하면 거의 200명 정도가 이 행사를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긴 시간 달려왔고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휴식을 하고 음료도 좀 마시시고 화장실도 좀 다녀오시고 10분 후에 다시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3시 38분인데 3시 50분에 다시 휴식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